수십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 옆에 학교가 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한다. 학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경기도에 30여 개의 학교가 송전탑과 불과 200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의 아파트 단지 사이에도 송전탑이 버젓이 서 있습니다.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송전탑 지하 매설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원, 이재호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수원시 입북동에 있는 유일한 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옆으로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긴 세월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1980년대 북수원 지역에 전력 공급을 위해 설치된 송전탑. 설치 당시에는 주변에 인가가 드물었지만 현재는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학교와 송전탑 사이 거리는 불과 45m, 아파트 단지와는 2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15만 4천 볼트의 고압 전류가 머리 위에서 흐르고 있어 주민들은 항상 걱정입니다. 비가 올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안개만 껴도 이 송전탑에서 그 전기 스파크라고 그러죠. 파란 불빛이 일면서 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죠. 저게 갑자기 어떻게 나한테 전류가 흐르지는 않을까. 가장 불안한 건 자녀를 둔 학부모들입니다. 전자파로 인해 혹시나 아이가 성장 과정에 이상이 있진 않을까 노심초사입니다. 그런 막 철로 된 그런 철골 구조물에 이렇게 완전 운동장이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 막 다른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놀았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학교 주변에는 이런 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다 못한 주민들은 단체를 구성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해 고압선을 땅 밑으로 묻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런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곳에서 같이 비용 분담해서 지중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 동네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이 근처에 뭐 다른 개발 이익금으로 이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부분도 지금 고민이 되고 있고. 송전탑과 고압선으로 인한 갈등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흥 장현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입니다. 단지 바로 옆으로 송전탑 2기가 보이는데요. 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만 무려 5개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 송전탑은 지난 2002년 설치됐습니다. 이후 2004년 장현 공공택지지구 개발이 발표되면서 송전탑 주변으로 수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창문 너머로 우뚝 서 있는 송전탑이 쳐다보기도 싫다고 입을 모읍니다. 걱정이 되죠. 아무렇지 저게 에펠탑처럼 뭐 저걸 보면서 즐기는 건 아니죠. 부정적인 시설인 거는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고압선에서 흐르는 전력은 입북동의 2배가 넘는 34만 5천 볼트. 역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걱정이 큽니다. 고압선이 다니니까 뭐 핸드폰 전자파도 안 좋다고 하는데 이제 큰 송전탑이 있으면 어른들보다 또 애들한테 더 위험이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전탑은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하천 산책로 바로 옆에도 서 있습니다. 산책로에서 10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인데 주민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불쾌하다고 말합니다. 송전탑과의 거리에 비례해 아파트 가격도 천차만별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분양받을 때 보면 저도 여기 좀 살고 있는데 최대로 여기하고 멀리 떨어진 아파트 그거에 따라 집도 가격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가까울수록 좀 싸고 같은 단지에서도 조금 멀리 떨어졌으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피해가 더 비싸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의 요구는 한결같습니다. 송전탑을 이전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지하로 매립해달라는 겁니다. 아예 애초에 여기 계획할 때부터 송전탑이 아예 지하화 됐으면 좋았을 건데 늦더라도 지금에서라도 좀 지하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지금 당장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몇 년 후에 보여질 수도 있는 거니까. 경기 지역 학교 가운데 30여 곳은 송전탑과의 거리가 불과 200m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화성과 오산 등에서는 고압선과 변전소 설치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전탑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고압선을 지하로 매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압선 매설이 과연 해결책일까요? 이 문제를 이어서 이재호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저는 지금 고압선 지중화 공사가 돼 있는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제 발밑으로 2에서 3m 깊이에 15만 4천 볼트짜리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고압선을 땅 속으로 묻으면 과연 전자파는 나오지 않는 걸까요? 제가 이 기계를 가지고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은 특고압선이 묻혀 있는 초등학교와 아파트, 유치원 주변에서 진행했습니다. 적게는 80mgauss, 많게는 160mgauss 이상이 나왔습니다. 보통 생활 속에서 4mgauss 이하의 전자파에 노출되는 걸 감안하면 지중화된 곳에선 20에서 40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송전탑 밑에선 전자파가 얼마나 측정될까? 고압선 지중화가 된 지점보다 오히려 낮은 15에서 20mgauss 정도가 나왔습니다. 송전탑에서보다 지중화된 곳에서 전자파가 더 나오는 이유는 지면과 고압선 사이의 거리 차이 때문입니다. 전자파는 발생원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송전탑은 수십 미터 높이에 있고 지중화는 고압선을 2, 3m 깊이에 묻다 보니 지중화된 곳에서 전자파가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지중화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지상의 송전탑만큼 깊이 묻느냐? 그게 아닙니다. 불과 1m에서 2m 정도밖에 안 묻습니다. 그러면 그 전자파는 그 흙이나 이런 거에 차폐도 안 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다 보니까 지상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지중화하게 되면은 전자파는 지상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그 과학적인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수십 미터 깊이의 고압선을 묻어야만 지상으로 전자파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중화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고압선을 눈에 띄지 않게 숨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측정한 값은 우리나라 기준에 따르면 전혀 문제가 없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전자파 노출 기준은 833mgauss. 가장 높은 값이 측정된 지중화된 지점의 수치도 기준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준이 유럽 선진국 등에 비해 턱없이 못 미친다는 데 있습니다. 스웨덴은 2mgauss, 네덜란드는 4mgauss, 스위스는 10mgauss만 넘어도 규제 대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80에서 400배 이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의 전자파 노출 기준을 적용하면 송전탑 밑이나 지중화된 지점에선 기준치를 훨씬 넘는 전자파가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전자파 노출 기준은 국제 비전리 방사선 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단기적인 노출이 됐을 때 감안해 정해진 거라며 장기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되는 상황에 적용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장기적인 노출로 인한 어떤 암과 같은 그런 만성적인 질환을 막기 위한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그 송배전 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거기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이 단기적으로 노출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안전과 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이에요. 일반 시민들을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진행된 각종 연구에 따르면 전자파는 소아백혈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 WHO도 전자파를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4mgauss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 위험은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럽 선진국들이 전자파 노출 기준을 4mgauss 안팎으로 강화해 놓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자파 노출 기준도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송전선 인근에서 한다고 해서 모든 질병들이 우리하고 모든 질병들이 다 갑자기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모두 다 걱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몇몇 특정의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법을 좀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특정 그룹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특고압선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송전탑이나 지중화된 고압선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자파 노출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이유인데요. 유럽 선진국들보다 한참 못 미치는 기준을 정해놓고 이대로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진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